습기를 걷거나 나무 아래 굶지 않는 경험, 그것이 바로 치유적인 몸짓이니. 함께하는 대한민국,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김세규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이현미 기자와 함께 다문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제 뉴스를 살펴보는 이현미의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이현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개인 일정으로 다녀오셨잖아요. 네.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휴전이 성사는 됐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주로 이제 수도 프놈펜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북쪽에 위치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좀 비교적 평온하고 좀 활기찬 상태였고요. 하지만 양측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국경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여행하는 것은 되도록 만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국경 지역과 가까운 깜뽕춘항이라는 곳에 이제 가야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좀 걱정을 했죠. 어떻게 네. 해야 하나. 근데 이제 다행히 출발하기 바로 전날 양측 간에 이제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시 다녀올 수도 있었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태국 상점들은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였고요. 어제 이제 양국 국방안보 수뇌부가 처음으로 국경 긴장 완화와 그리고 평화적 해법 모색 그리고 추가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 국경위원회 회담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이 관세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정말 평화가 최고입니다. 네네. 자, 올해가 그런데 캄보디아 크메르 로즈 정권의 킬링필드 대학살 50주년이잖아요. 네. 반세기가 지났는데 캄보디아에서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벌어지고 있나요? 가보니까 생각보다 차분하더라고요. 지난 5월 20일에 수도 프놈펜에서 크메르루즈 희생자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추모 행사가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예술대 학생들이 크메르루즈 만행을 재현을 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매년 5월 20일을 국가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해서 추모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놈펜에 있는 두어슬랭 대학살 박물관에도 갔었는데 5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그런 분들이 좀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투어슬랭 대학살 박물관이란 곳을 다녀오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곳이었는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두어슬랭 대학살 박물관에 이제 갔더니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참 참혹한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곳은 이제 프랑스 식민지 시대였던 19세기 후반부터 1953년 사이에 만들어진 나름대로 캄보디아의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 다니던 여자 고등학교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우리로 치면은 좀 압구정동 땅값이 비싼 곳에 이제 위치해 있었고요. 1975년 크메르루즈 정권이 집권하면서 폴포트의 지시로 이 학교가 비밀 감옥인 S21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S21에서는 전 정권의 이제 고위 관리들, 예를 들면 장관들이라든지 그리고 지식인들을 신문하고 고문하는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이 한 2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크메르루즈 정권이 몰락했을 때 이제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12명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캄보디아 전역에 이런 비밀 감옥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196개가 이제 만들어졌었다고 합니다. 예. 박물관 내부를 상세하게 둘러보셨나요? 네, 좀 볼 수가 있어서 좀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이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A, B, C, D 4개 동으로 나눠서 보통 한 2층 내지 한 3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일단 A동에서 경우는 이제 비교적 큰 방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잔인한 이제 고문과 신문 장소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고문 기구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잔혹하게 고문을 했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들 같은 경우에는
폴포트와 그 정권의 그 주요 관리들의 사진, 그리고 그들에게 희생된 이들의 이제 희생자들의 사진 등이 이제 전시돼 있었고, 특히 또 슬랭 그 대학살 박물관에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제 희생이 됐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사진이 하나 있긴 한데 뭐 이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캄보디아 눈물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당시 외무장관 부인의 사진입니다. 머리에 이제 구멍을 뚫는 이제 고문 도구를 그 부인의 머리에 대고 있는 사진이에요. 예. 저는 처음에 이제 살아있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미 그 고문 도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뒤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 크고 작은 방에는 이제 고문용 침대와 고문 도구, 낡은 철조망과 족쇄가 이제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방마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문을 했으면 아직도 혈흔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세월이 느껴지는 이제 흔적들이 된 거죠. 지금은 사진을 찍거나 전시된 뭐 침대나 고문 도구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있고, 뭐 예전에는 이제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유골을 따로 전시해 놓은 방도 있었는데, 네. 이제 해골인 거죠. 해골을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희생자들의 해골. 그곳까지는 너무 처참해서 네. 차마 이제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빨간 벽돌로 이제 한 평 남짓되는 직사각형의 이제 방들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었는데, 이제 구금하고 있는 장소였던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방에 빨간 벽돌 위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1978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좀 울컥하게 아,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쓴 분도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그랬을 그렇죠? 거예요, 네. 저희 이 프로그램 중에 이제 코너에 매주 금요일에 그들은 어떻게 역사에 남았을까 시간에 네. 폴포트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이 폴포트가 권력을 잡은 거의 4년 동안 대학살이 계속해서 자행된 건가요? 그렇죠. 그 폴포트와 크메르루즈가 권력을 장악한 게 1975년 4월부터 권력을 빼앗긴 게 1979년 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9개월 동안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와 대학살이 자행이 됐고요. 또 슬랭 대학살 박물관에 가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크메르루즈가 프놈펜에 입성할 때 시민들이 이제 크메르루즈를 보면서 굉장히 환호하는 사진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폴포트가 프놈펜을 점령을 하자마자 200만 명을 농촌 지역의 집단 농장으로 강제 이주시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병사했고, 그리고 집단 농장에서도 비인도적인 강제 노동을 하다가 또 수십만 명이 기아, 과로, 질병, 구타, 감금, 폭행으로 사망을 했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전 정부와 관련되거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많은 지식인과 전문직 종사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무자비하게 처형이 됐습니다. 국민의 95%가 군주를 믿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승려들도 대부분이 이제 학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소수민족도 숙청 대상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경을 끼거나 손이 곱다는 이유로 노동을 모르는 지식인으로 몰아서 처형하기도 했고, 예. 불충분하다고 의심되는 공산당원이나 군인도 표적이 되기도 하는 등, 그러니까 이 죽이기 위한 제목이 매우 자의적이고 예. 모호한 그런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죽였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정말 끔찍한데요. 네. 그런데 폴포트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대학살자가 됐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게요. 그 폴포트가 1925년에 캄보디아 북부에 있는 캄송톤주의 한 농가에서 9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비교적 부유한 고무농장 주인의 아들이었다고 하고요. 젊은 시절 흑백 사진 속 이제 외모를 보면 굉장히 훤칠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사촌 누나가 왕실 무위로 발탁이 됐고, 그 누나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그 당시 국왕의 후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왕궁에 사는 누나 덕분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프놈펜 왕궁을 제 집처럼 이제 자주 이제 드나드는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기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목수의 길을 이제 택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운 좋게 프랑스 유학 길에 오르게 됩니다. 예. 공부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국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당시 국왕의 애첩이었던 사촌 누나의 도움이 컸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프랑스 대학에서 무선 전파 공학을 전공하게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방학 기간에 동유럽을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공산주의 혁명을 이제 직접 눈으로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로 공산주의 혁명론에 이제 심취해서 함께 동문수학하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마르크스와 레닌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죠. 훗날에 이제 국가주석에 오르게 되는 키우 삼판과 이제 삼판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서지간이 되는 친구 이행사리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요. 크메르루즈 핵심 지도부 절반 이상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폴포트는 애시당초 전공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공산주의에만 심취해서 이제 결국 성적이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장학금 지원이 중단이 되고 학업을 포기하고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가 돌아온 해가 바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맞이한 그 1953년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는 뭐 역사에서 기록한 것처럼 십수년 동안 캄보디아 공산혁명 세력을 이끄는 뭐 최고 지도자가 됐고 결국에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다가 양민을 대학살하는 그런 학살자가 돼버리는 그런 이제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 당시에 국왕이었던 시아누쿠가 폴포트 같은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좀 의외였는데요. 네. 어떻게 그런 연합이 가능했던 건가요? 당시 노르돔 시아누쿠 국왕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이제 친미 롬놀 정권 당시에 크메르루즈군의 수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든 최초의 원인 제공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내정과 미국의 공습에 고아가 된 어린 소년들을 공산 게릴라군에 가입하라고 부추기고 또 오합지졸에 불과한 어린 병사들에게 붉은 캄보디아군, 즉 크메르루즈라는 거창한 이제 프랑스식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러면서 또 국왕의 군대라는 이제 자부심마저 이제 심어주면서 이제 많은 이제 전쟁 고아들과 젊은 청년들이 이런 것에 매료가 되어서 국왕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발언을 하면 폴포트가 만든 공산 게릴라군에 이제 가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수천 명에 불과했던 게릴라군이 이제 수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독재자인 훈센 전 총리도 당시 그렇게 가입했던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국왕이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맞잡았던 이유는 그래서 아주 간단한데 쿠데타로 친미 롬놀 장군으로부터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킬링필드의 주역으로 불리게 된 크메르루즈 게릴라들은 국왕이 만들고 키웠다라는 평가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75년 4월 17일에 마침내 이제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군이 롬놀 정부를 쫓아내고 수도 프놈펜을 함락시키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폴포트가 곧바로 중국 마오쩌둥식 농업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지상에서 건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상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서 국민들의 정신을 반드시 개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숙청하기까지 이르게 되고요. 이제 지금 이런 이제 뭐 공산주의 정권과 그 국가들과의 이런 친분은 지금까지도 수도 프놈펜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시에 있는 도로명을 러시아로라고 하든가 아니면 김일성로로 붙이면서 그들과의 친분을 여전히 이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현재 캄보디아의 과거사 청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는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2025년 8월 기준으로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실상 임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4년에 이제 그 두어슬랭 대학살 박물관 수용 소장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고 2021년에는 그 전 공산당 부서기장 그리고 전 국가 주석에 대해서 총 3명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종신형을 선고를 했고요.
폴포트는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전에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다른 핵심 인물에 대한 이제 추가 기소나 재판은 캄보디아 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훈센 등 현 정부 인사들이 추가 기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11년간 한 약 3억 달러가 이제 투입이 됐으나 재판소의 태생적 한계와 정치적 저항으로 단죄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요. 전범재판은 캄보디아 내 과거사 청산의 상징적 의미는 지니고 있지만 2025년 현재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의 상황을 보면 사실상 뭐 추가적인 사법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훈센 전 총리 측에서 이 관련된 과거사 청산을 막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훈센과 그 일가의 나라라고 이제 할 수 있을 정도고요. 크메르루주 시기는 그 캄보디아 인민당 훈센이 이제 만들었던 훈센을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 인민당의 장기 집권과 그리고 1985년 이후 훈센과 그 일가의 개인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1979년 베트남군과 함께 폴포트를 축출한 것은 현재 나이든 캄보디아 인민당의 고위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늘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자신들을 국가의 구세주이자 뭐 수호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전히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지금과 같은 정치 체제를 이제 공고히 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메르루주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지고 있지만 훈센과 캄보디아 인민당의 권력 장악은 더욱 확고해지고 공고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 캄보디아 사람들, 이제 캄보디아 국민들의 생각이 무엇보다 평화와 안정이 이제는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인민당이 뭐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계속 제공을 한다면 캄보디아 국민들 같은 경우도 그 당에 그리고 훈센에게 거버넌스와 정치를 계속 맡길 것이라는 어떤 사회적 계약, 불문율의 사회적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이제 보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제 뚜어슬랭 대학살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훈센 등이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 뭐 제대로 된 완전한 과거사 청산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갔을 때 50주년 분위기가 좀 차분했던 것도 이런 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훈센이나 그 일가 등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진 것도 그런 상황과 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이현미의 세계 속으로 오늘은 킬링필드 대학살 50주년을 맞아 캄보디아의 과거사 청산 문제와 뚜어슬랭 대학살 박물관의 현장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이현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점.